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돈 문제라면 언제나 함께 의논했던 사람이었는데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만큼은 철저히 숨겼습니다. 그 순간 강세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찬 씨가 나를 버리려는 거야?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위해 몸도 마음도 다 내던졌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엔 자신을 배제했다니.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강세리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먼저 찾아야 해. 강규철 회장의 비자금. 내가 먼저 손에 넣어야 해. 그래야 다시 기찬 씨가 날 인정하지. 그때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입술이 서서히 뒤틀리며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악마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 완벽한 계획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강세리는 손뼉을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그 계획은 강재인에게 복수를 하면서 동시에 비자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끔찍한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치매에 걸린 최자영을 납치하는 것. 거울 앞에 선 강세리의 눈빛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최자영만 손에 넣으면 강재인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강재인의 가장 소중한 존재. 어머니를 손에 넣는다면 모든 판세가 뒤집힐 거라 확신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도민준이 집을 비운 사이 홀로 남은 최자영. 강세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현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띵동 초인종 소리에 문이 열리고 치매로 흐려진 눈동자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제인이야. 강세리는 숨도 고르지 않고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제인아, 우리 딸이구나. 최자영은 아무 의심 없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죠. 그 순간 강세리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이 되어가는 기묘한 전율. 그녀는 서둘러 최자영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쇼핑 가야지요. 옷 입으세요. 아무것도 모른 채 순순히 끌려가는 최자영.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세리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던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듯. 강세리는 아무 말 없이 최자영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발길조차 끊긴 낡은 폐창고로 향했죠. 엄마, 조금만 참아요. 부축하는 세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는 순간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세리의 눈빛. 그건 더 이상 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관기와 집착, 차갑게 얼어붙은 그림자만이 자리하고 있었죠. 한편 도민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사라지셨어. 떨리는 입술로 전한 그 말은 강재인의 심장을 그대로 무너뜨렸습니다. 황급히 뛰어온 재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리가 없어. 엄마가 혼자 나갈 리가 없다고. 도민준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재인아, 미안하다. 내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제인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저씨 잘못 아니에요. 제가 엄마를 더 지켜야 했는데. 그 순간 제인의 머릿속을 스쳐간 기억. 혹시 몰라 깔아둔 위치 추적 앱. 그러나 휴대폰은 집에 그대로. 엄마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인아, 우선 경찰서에 가보자. 실종 신고부터 해야 해. 민주의 다급한 목소리에 강재인은 얼른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경찰서를 찾았고 상황을 설명하자 곧바로 접수가 이뤄졌습니다.
치매 환자분들은 보통 멀리 이동하지 않습니다. 근처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형사의 말에 잠시 안도했지만 제인의 눈빛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엄마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 물음에는 간절한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주변 CCTV 화면을 하나하나 확인했지만 어디에도 어머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이상하군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익숙한 길로만 움직이시는데 형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발걸음을 의도적으로 감춘 듯 흔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인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 누군가 엄마를 데려간 건 아닐까? 그 순간 제인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며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전화기 화면에 낯선 글자가 번쩍였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강제인의 손끝이 순간적으로 굳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통화를 연결하자 기계음처럼 차갑게 가공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제인, 내가 어머니를 구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내 말에 따라.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쫙 번졌습니다. 제인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되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엄마 어디에 있어요? 그러자 목소리는 더 낮고 거칠게 속삭였습니다. 강규철 회장이 남겨둔 스위스 계좌. 그 안에 숨겨진 돈을 전부 꺼내. 그게 내 목이자 내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제인은 눈을 크게 뜨며 흔들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런 거 몰라요. 저 그런 돈 모릅니다. 그러자 통화의 끝은 단호했습니다. 경찰에 알리면 내 어머니는 끝이다. 뚝, 전파가 끊기며 공기는 적막해졌습니다. 휴대전화는 제인의 손에서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이 분명하다는 거려. 그때 도민준이 다가와 창백한 제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인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제인은 입술을 떨며 무언가 말하려다 순간 머릿속에 맴도는 경고가 떠올랐습니다. 신고하면 어머니의 목숨은 장담 못한다는 말. 그 한마디가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아무 일 아니에요. 잘못 걸린 전화였어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눈동자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안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스위스 계좌, 비자금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좌는 제인 스스로도 찾고 있던 비밀의 열쇠였으니까요. 강제인은 무겁게 굳은 얼굴로 방 안을 서성이며 깊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꼭 구해야 하지만 납치범이 요구한 것은 자신도 모르는 비자금이었으니 발길이 떨어질 리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조심스럽게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인아, 나야. 낯익은 도유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제인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 앞에 선 도유경의 얼굴에는 걱정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받고 바로 왔어. 아주머니가 사라지셨다며? 제인은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며 그녀의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유경아, 나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가 없어졌어. 그 순간 도유경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었다가 이내 조심스레 밝아졌습니다. 제인아, 걱정 마. 혹시 몰라서 아주머니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 강제인이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준비했다니. 무슨 말이야? 도유경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 세리가 아주머니를 해치려 했던 일 있었잖아. 그때를 생각해서 GPS 기능이 들어있는 반지를 드렸어. 휴대폰은 잘 잃어버리시지만 반지는 늘 착용하시니까. 강제인의 두 눈에 다시 생기가 돌았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지금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 바로 확인해보자.
도유경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아저씨, 이리 와 보세요. 강재인이 소리쳤습니다. 부엌 쪽에서 뛰어오던 도민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재인은 숨가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 위치를 알 수 있대요. 세 사람은 휴대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그 지점은 도시 외곽의 낡은 공장 단지였습니다. 강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곳이 엄마가 계신 곳이란 말이지?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길을 향해 함께 움직일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유경은 휴대폰 화면을 확대하며 손가락으로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요. 공장들이 밀집해 있다가 지금은 다 폐허가 된 곳 같아요. 거의 사람 발길이 끊어진 곳이에요. 순간 강재인의 심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어머니의 위치를 알아냈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지만 동시에 그곳이 너무 외지고 위험하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더 키웠습니다. 지금 당장 가야 해요. 강재인은 단호하게 말하며 가방을 메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민준이 곧장 손을 내저었습니다. 재인아, 섣불리 움직이면 안 돼. 혹시 위험할지 몰라. 먼저 경찰에 알리는 게 맞아. 강재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 납치범이 남긴 차가운 경고가 계속 떠올랐던 겁니다. 하지만 결국 마음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경찰은 나중 문제예요. 어머니를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도유경이 강재인의 어깨를 꽉 잡으며 눈빛을 맞췄습니다. 혼자 갈 수는 없어. 나도 같이 가. 이 끝까지 함께 할게. 그제야 강재인은 납치범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김도윤과 강승우도 급히 합류했습니다. 강재인은 간절한 눈빛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야 해요. 경찰에 알려지면 엄마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도유경과 김도윤, 그리고 강승우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굳은 결심을 드러냈습니다. 좋아. 우리끼리 갑시다. 김도윤이 짧게 대답했고 강승우는 주먹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즉석에서 네 사람의 구출팀이 꾸려졌습니다. 도유경은 휴대폰 GPS 화면을 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요. 이 빨간 점이 아주머니 위치예요. 폐허가 된 공단 지역에 도착한 네 사람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턴 걸어가야겠어? 차 소리가 나면 위험할 수 있어? 도유경이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재인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모두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김도윤이 강재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했습니다. 재인 씨,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너무 걱정 마세요. 강승우 역시 단단한 얼굴로 말을 보탰습니다. 누나, 이번엔 내가 꼭 엄마 지켜낼 거야. 그들은 소리조차 삼키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폐창고 단지는 인적이 끊긴 지 오래인 듯 고요했고 바람에 흔들리는 녹슨 철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여기에요. 도유경이 손끝으로 한 창고를 가리켰습니다. 강재인의 심장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요동쳤습니다. 그 순간 안쪽에서 흐릿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재인. 재인아.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강재인이 거의 울먹이며 달려갔습니다. 김도윤과 강승우가 서둘러 무거운 문을 밀어 열자 어둠 속에서 묶인 채 앉아있는 최자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재인은 곧장 달려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최자영은 멍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재인아,
내가 쇼핑 가자고 해서 같이 나온 거잖니? 무슨 일인데 이렇게 호들갑을 부리니? 강재인의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치매 때문에 어머니는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이제 집으로 가요. 저랑 같이 가요. 강재인이 눈물을 머금고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김도윤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재인 씨, 말 안 해도 아시죠? 이런 짓을 꾸민 사람, 강세리 말고는 없을 겁니다. 김도윤의 말에 강재인도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번 일은 분명 강세리의 소행이에요. 강승우는 주먹을 힘껏 움켜쥐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치매로 고생하는 어른을 두고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악질이에요. 최자영을 무사히 구해낸 순간 도유경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겠어? 하지만 강재인이 그녀의 손을 막아섰습니다. 아니, 유경아. 잠깐만. 경찰에 바로 알리면 안 돼.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도유경은 놀란 표정으로 강재인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방법이라니 무슨 소리야? 강재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강세리는 아직 우리가 엄마를 구한 걸 모를 거야? 그 착각을 이용하자. 김도윤이 이내 상황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함정을 파자는 거죠? 강재인은 곧바로 물었습니다. 도윤 씨, 가짜 스위스 계좌 사이트 만들 수 있죠? 김도윤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진짜처럼 꾸며드릴게요. 하지만 강승우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누나, 괜찮겠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강재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는 이미 안전해. 이제 우리가 판을 뒤집을 차례야. 시간이 조금 흐른 뒤 강재인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가 선명히 떠 있었습니다. 강재인은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깊은 숨을 내쉰 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기계처럼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비자금 가져오라 했지? 내가 정말 어머니 목숨을 버릴 셈이냐? 강재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니에요. 계좌에 있는 돈 다 드릴게요. 제발 어머니만 살려주세요. 낯선 목소리가 재촉하듯 물었습니다. 좋다. 그럼 지금 당장 계좌 접속 방법을 알려라. 그때 강재인은 곁에 있던 김도윤이 건네준 메모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었지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이트 주소와 접속 번호예요. 강재인은 또박또박 가짜 사이트 주소를 불러주고 12자리의 비밀 번호까지 전달했습니다. 강세리는 전화를 끊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드디어 내 손에 들어오는군. 그녀의 얼굴엔 탐욕이 서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그럴듯하게 꾸며진 스위스 계좌 접속창이 떠 있었고 강세리는 환희에 찬 눈빛으로 번호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세리 씨, 최자영 씨 납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세리는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냉정하게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방금 입력한 비밀번호가 바로 증거입니다. 당신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셈이죠. 강세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손은 수갑에 묶였고 발버둥치는 몸부림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거 놔.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러나 모든 게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감추려 했던 거짓과 탐욕이 스스로의 손끝에서 폭로된 것이었으니까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강재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세리, 결국 너가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남의 인생을 짓밟더니 꼴 좋다. 거실은 경찰의 발걸음 소리와 함께 정리되었고 악의 굴레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순간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통쾌한 정의의 승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